로지스틱 회계에서는 y는 w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아닌 출력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학습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w와 b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차이점은 코스트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플러스 샘플은 위쪽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마이너스 샘플은 아래쪽에 분포되도록 W 값이 학습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해당 데이터가 플러스 샘플인지 마이너스 샘플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이 0에서 1로 나오기 때문에 이 출력값을 확률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 -wx 플러스 b에 대해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w와 b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 변화에 따른 시그모이드 함수의 변화와 b에 따른 변화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w가 0.4일 때, 1.0일 때, 2.0일 때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w가 0.4일 때 그래프이고 w가 1.0일 때 그래프이고 w가 2.0일 때 그래프입니다. w 값이 작아질수록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까워지게 되고 w 값이 크게 되면 기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w가 크게 되면 거의 계단함수에 가까운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y는 wx 플러스 b에서 w는 기울기로 그 값이 크면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w의 절대값이 작으면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약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한다는 뜻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짓는 경계 영역이 좁다는 의미이고 작은 변화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류값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w가 커서 거의 계단함수가 되면 매우 작은 값, 예를 들면 0.00001 정도의 차이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의 변화에 따른 시그모이드 함수의 변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b를 -0.5, 0, 0.5로 변화시켜가며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b가 -0.5일 때 그래프는 이와 같고 b가 0일 때 그래프는 이와 같고 b가 0.5일 때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보통 직선의식 y는 wx 플러스 b에서 b는 y절편을 의미하게 되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b는 전체적으로 시그모이드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b가 0인 경우에 비해서 b가 0.5인 경우에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전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플러스, 오른쪽 부분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b가 0인 경우 y가 0.5일 때 x값은 0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은 각각 50%입니다. 그러나 b가 0.5인 경우 y가 0.5일 때 x값은 마이너스 0.5입니다. 즉 마이너스 영역은 50%에서 45%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예측할 때 0.5를 기준으로 플러스 데이터와 마이너스 데이터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경사각법으로 최적의 w와 b를 찾기 위해서는 코스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선형 회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코스 함수를 사용하고 여기서 hx가 wx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wx 플러스 b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코스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런 w와 b를 찾는 게 로지스틱 회계에서의 학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코스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형회계에서는 코스 함수가 w에 대해서 U자 모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더라도 길기가 0인 최저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코스 함수가 U자 모양이 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값이 불규칙하게 골짜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최소값은 이 부분인데 w의 시작값이 이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면 결국 경사하강법으로 찾아 내려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최소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역적 최소점이 아니고 지역적 최소점입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코스 함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스 함수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코스 함수이건 정답에 대한 오차는 적고 오류에 대한 오차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1인데 예측한 값이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예측한 값이 0이 되면 오류가 되는 것이고 이때 오차가 커지면 됩니다. 특히 오차가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측값이 1인데 실제값도 1이면 오차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될 겁니다. 예측값이 0이면 쭉 올라가서 무한대로 값이 커지고 예측값이 1이면 0이 되는 이런 함수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와 가장 유사한 함수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마이너스 로그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원했던 0에서 무한대 값을 갖고 1에서 0을 갖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값이 1일 때 마이너스 로그 hx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코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값이 0이고 예측값이 0이면 오차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값이 0일 때 예측값이 1이면 틀린 경우인데 오차값이 커져서 무한대까지 가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예측값이 0일 때 0이 되고 예측값이 1일 때 무한대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갖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면 1-hx에 대해서 로그 함수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리가 원했던 함수가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로그 기반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코스 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y가 1인 경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로그 hx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y가 0인 경우에는 1-hx에 대한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맞았을 때는 코스가 0이 나오게 되고 틀렸을 경우에는 코스가 무한대까지 가는 코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y는 1일 때, y는 0일 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지 않고 잘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가 1인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y가 0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로그 1-hx 부분만 사용해서 이 부분이 y는 0일 때 해당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y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코스 함수를 분리했지만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 y가 1일 때, y가 0일 때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의 오차 함수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로그 함수가 적용되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혹시 코스 함수를 정의할 때 마이너스를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로지스틱 회귀에서의 오차 함수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류해야 되는 데이터는 4개이고 1차원 데이터입니다. 처음 2개가 마이너스 샘플이고 다음 2개가 플러스 샘플입니다. 코스 함수가 이렇게 로그 함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 w를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변경해 가면서 코스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w가 마이너스 3일 때 코스 함수를 계산하면 11.26이 나옵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보면 y 레이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데이터의 y 값은 0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1-hx 부분 값만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y 값이 0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hx 값만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y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로그 hx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 데이터에서도 y 값이 1이기 때문에 로그 hx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는 이들을 모두 더해서 4로 나누고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값이 11.26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w가 마이너스 2일 때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7.53 정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w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코스트를 계산하면 코스트 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코스트 값이 증가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코스트 함수를 정의할 때 왜 로그 함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직접 계산해 봄으로써 코스트 함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hx에 대한 정의와 코스 함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코스 함수의 가장 최적화된 w와 b를 찾는 것은 이처럼 동일한 경사각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w는 현재 w에서 코스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값만큼 빼서 업데이트 하는데 이에 대한 최적화 계산은 텐서플로우가 계산하게 됩니다. 학습 후 예측할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5보다 크면 플러스 샘플로, 작으면 마이너스 샘플로 분류합니다.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평면상에서 데이터를 2개의 그룹으로 잘 나눌 수 있는 이 직선이 바로 결정경계가 됩니다. 이러한 결정경계는 간단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2차원인 경우에 이 예제에서 x값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리고 y값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값을 예측해서 그러면 플러스 샘플과 마이너스 샘플을 분류하는 결정경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정경계는 데이터의 특성과 분리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중 분류에서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정경계가 보이는 것처럼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여러가지 비선형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이는 것처럼 결정경계면이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결정경계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로지스틱 회계에서의 학습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데이터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영일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잘 분리할 수 있는 W와 B를 찾는 방법이 되고, 코스트 함수는 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코스트 함수를 정의합니다. 학습 방법은 선형 회귀에서 마찬가지로 경사각법을 이용해 W와 B를 추정하고, 역시 튜닝 파라미터 학습률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5보다 크면 플러스 샘플로, 작으면 마이너스 샘플로 분류합니다.